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실종됐던 주민 9명이 구조됐습니다. 기적적으로 생존한 2명은 천장에 설치된 배관에 매달린 채 13시간 넘게 사투를 벌였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지금까지 1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주택 8천여 채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복구하겠다고 밝히고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서 태풍 피해 상황과 대책을 긴급 점검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새 비대위원장 최종 후보를 발표합니다. 유력하게 거론됐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고사하면서 외부 인사인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경북 포항을 찾아서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만나 피해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검찰 소환에는 응하지 않고 서면 답변을 제출한 이 대표를 향해서 국민의힘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초법적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호우, 태풍에 이어지면서 배추와 무의 작황이 안 좋은 데다 출하까지 늦어져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장철까지 배추 수급 안정이 어려울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략 도발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오늘 도쿄에서 만나 대북 대응 방안을 조율합니다. 북한은 오늘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는데 국무위원회와 내각 구성원 교체가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가짜 구속영장을 SNS로 보내 돈을 뜯어내는 범죄에 당한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을 하던 학교가 정상 등교로 복귀하면서 학교 폭력이 9년 만에 가장 많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친구 사이의 갈등 조절 능력을 배울 기회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경북 포항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빼러 갔다가 실종된 주민 9명이 구조됐습니다. 2명은 기적적으로 생還했지만 7명은 안타깝게도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가득 찬 흙탕물을 배수펌프가 굉음을 내며 연신 퍼냅니다. 물이 빠지고 주차장 입구가 드러나자 119 구조대와 해병 수색대가 본격적인 수색에 나섭니다.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갔다가 물이 순식간에 들어차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그러니까 6일 아침입니다.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이곳으로 흘러들었고 순식간에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실종 신고 13시간여 만에 30대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됐고 1시간 뒤엔 50대 여성인 또 다른 생존자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이어 발견된 실종자들 모두 기적 같은 생還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오열했고 주민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오전 6시 반쯤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고 있다는 관리사무소의 방송을 듣고 차를 이동하기 위해 가족들이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실종된 주민은 7명으로 알려졌지만 이보다 많은 실종자가 발견됐습니다. 바로 옆 다른 아파트에 침수된 지하 주차장에서도 주민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조대는 혹시 모를 추가 실종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하 주차장에 있는 모든 차량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차 내부에 갇혀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차를 다 문을 열고 확인을 해야지만이 완전한 작업이 종료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포항의 또 다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차를 빼러 나간 60대 여성이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실종됐던 주민 2명은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숨쉴 공간이 있는 천장에 설치된 배관에 매달린 채 13시간 넘게 사투를 벌였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물이 가득 들어찬 지하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구조대 밧줄을 붙잡고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실종 신고 13시간 만으로 39살 남성 전모 씨가 무사히 살아 돌아온 겁니다. 지친 표정에도 자신의 두 발로 걸어 나오는 전 씨의 모습에 지켜보던 주민들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안쪽으로 보니까 그 생존자 분께서 혼자 이렇게 손을 흔들고 후레쉬 비추니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티로폴 같은 걸 하나를 몸에 지닌 채 그냥 이렇게 나오고 계세요. 1시간 반쯤 뒤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실종됐던 51살 여성 김모 씨가 전 씨에 이어 침수된 지하 주차장에서 구조됐습니다. 14시간 동안 물속에서 버텼던 만큼 저체온증이 왔지만 의식은 명료했습니다. 침수 당시 지하 주차장 상황이 찍힌 영상을 보면 무섭게 밀려 들어오는 물길에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두 사람을 살린 건 천장에 설치된 배관이었습니다. 전 씨는 지하 주차장 입구 근처에서 배관을 붙잡은 채 버텼고 김 씨는 아예 배관 위로 몸을 얹고 13시간 넘게 구조를 기다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은 지하 주차장 천장에 움푹 파인 구조가 에어포켓 역할을 해 배관 위에서는 호흡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거기 말고는 에어포켓이 있을 만한 공간이 없거든요. 천장이 평평한 구조 같으면은 그런 게 없을 건데 이 구조물처럼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뭐 차를 밟고 올라가거나 배관을 잡고 올라가거나 그렇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침수된 주차장에서 기적적으로 생還한 전 씨는 오직 가족들을 다시 보겠다는 일념으로 오랜 시간을 버텼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어제 새벽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한 태풍 흰남노는 경남 지역을 관통해 경북 포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태풍이 마지막으로 핥히고 간 포항에는 시간당 11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도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남구를 가로질러 영일만으로 이어지는 냉천이 도로까지 범람했습니다. 천변의 정자는 거센 물살에 휩쓸려 통째로 떠내려왔습니다. 주택가 골목까지 들어찬 물에 차량이 떠내려가는가 하면 가구와 집기들은 하나둘 집 밖으로 떠밀려 나옵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은 지붕만 남기고 물에 잠겼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경남 지역을 관통해 지난 뒤 마지막 관문인 경북 포항에 400mm 물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포항 운하를 중심으로 물이 불어나면서 남구 지역 곳곳이 침수됐고 북구 죽도동 일대도 물이 들어찼습니다. 포항시는 새벽부터 침수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지만 갑자기 불어난 물에 주민들이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남구 오천읍 도로에서는 70대 여성이 가족과 함께 대피소로 가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태풍이 빠져나간 뒤에도 하천, 저수지 범람 우려로 주민 대피령이 이어졌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대부분 임시 휴업하고 중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하거나 원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포항과 울진을 출발해 울릉도, 독도를 연결하는 여객선은 모두 끊겼고 포항 동빈항에는 수백 척이 피항해 평소보다 3배 정도 많은 650여 척의 발이 묶여 파고가 가라앉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한반도를 빠져나가면서 경북 해안 지역에도 물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강물과 저수지가 넘치면서 경주에서는 저수지 둑이 무너져 내리는데 일부 주민들이 대피도 하지 못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수지 둑을 덮었던 풀들은 온데간데 없고 시뻘건 흙이 드러났습니다. 둑 옆으로는 흙탕물이 세차게 넘쳐 흐릅니다. 태풍이 지난 사이 경주 강동면에는 390mm 넘는 비가 집중됐고 버티지 못한 저수지 둑이 빗물과 함께 흘러내린 겁니다. 둑 아래에 살던 주민은 겨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60년을 여기 살았는데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저수지가 갑자기 이렇게 뚝이 누렇게 돼서 누렇게 색깔이. 그래서 나 처음에 저게 뭔지 몰랐어요. 여기 이제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경주 건천읍에 있는 또 다른 저수지.
붕괴 위험이 있던 저수지 아래쪽을 흐르는 하천은 흙탕물이 마치 폭포수처럼 흘러내려갑니다. 바로 옆에 있는 도로 아래쪽은 강한 물살에 토사가 휩쓸려 내려가서 뻥 뚫렸습니다. 도로 위로 쏟아진 토사는 삽시간에 주택 마당을 덮쳤습니다. 주민들은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으로 대피 소식을 들었지만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저어서 물이 넘쳤던 모양이라 순식간에 막 저 나가니까는 막 발디디가 떠내려갈래. 문자 볼력이도 없어요. 물이 순식간에 들어오면 그거 볼력이도 없어요. 저수지 위쪽으로는 산사태로 20번 국도가 막혔습니다. 쏟아진 토사에 차도 휩쓸려 저수지에 빠졌습니다. 새벽에 4시경에 경주에서 산에 넘어간다고 가다가 하니까 산에서 돌이 굴러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돌을 한 개 치우고 나니까 그때 산사태가 밀려 내려가 차는 못으로 들어가 버리고. 태풍 흰남노를 피하려고 경주와 포항, 또 울산과 경남 등에서 3,000명 가까운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큰 피해 없이 집으로 대부분 돌아갔지만 추석을 앞두고 찾아온 태풍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지금까지 12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경북 포항에서 5명이 숨진 것을 포함해 사망 6명, 실종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인한 시설 피해는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12,000건에 육박하고 도로나 교량 등 공공시설 피해가 426건, 농작물 피해도 3,815헥타르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침수된 주택 8,328채 가운데 경북 지역 주택이 8,309채에 달했고 농작물 피해 역시 60%가 경북에 집중됐습니다. 네, 이처럼 태풍 흰남노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목숨을 담보로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을 일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방파제를 덮치는 파도를 생중계하는가 하면 거센 바다에서 수영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던 지난 5일 밤, 한 유튜버가 해안도로에서 생중계를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면 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파도가 방파제를 넘더니 그대로 이 유튜버를 덮칩니다. 유튜버 A씨는 순식간에 10m 떨어진 인근 마린시티 상가 앞까지 떠내려갔습니다. 가벼운 찰과상에 그쳤지만 하마터면 그대로 바다로 휩쓸려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부산에 가장 가깝던 시각, 풍량이 거센 해운대 바다에 한 외국인 남성이 뛰어듭니다. 위험하게 말렸는데 얼른 나오라는 사람들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을 땐 이미 바다를 빠져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왜 물속에 들어갔느냐는 경찰의 질문엔 수영이 하고 싶었다고만 답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솔직히 되게 위험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경찰도 물론 이제 제재를 하고 단속을 하는데 일단은 이런 행동을 안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 태풍 흰남노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목숨을 담보로 한 일부의 위험천만한 기행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강타한 포항 수해 현장에서는 해병대의 상륙 돌격 장갑차까지 투입돼 구조 작전을 벌였습니다. 군 장병들은 태풍이 핥히고 간 자리에서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한때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진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의 상륙 돌격 장갑차 KA-AV가 강처럼 변한 도로를 헤치며 수색 작전을 펼칩니다. 이내 침수 지역에 고립된 여성을 발견하고 소방대원들과 함께 구조합니다. 상륙 장갑차는 포항 포스코 공장 화재 현장에도 투입됐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긴 탓에 소방 차량으로는 공장 진입에 어려움이 생기자 소방대원들을 직접 싣고 불이 난 지점까지 이동한 겁니다.
흙탕물이 집어삼킨 주택가에서 해병대원들은 고무보트를 동원해 발이 묶인 주민들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태풍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 당국은 해병대 1사단을 비롯해 육군 53사단과 해군 7전단 등 병력 1,300여 명을 피해 복구와 구조 작업에 투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육해공군의 헬기와 수송기로 구성된 탐색 구조부대 15개를 지정해 육해상 탐색과 인명구조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속한 구조와 복구 지원을 위해 긴급 구조 지원 기관을 지정하고 재난대응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흰남노 피해 지역의 신속한 구조와 복구 지원을 위해 오는 8일까지 예정돼 있던 충청과 호남, 영남, 제주, 경기 일부 지역의 동원 예비군 훈련을 연기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는 신속한 복구의 시간이라면서 일상을 되찾기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태풍 피해 상황과 대책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자정을 앞둔 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대로 퇴근하지 않고 용산 집무실 지하 벙커에서 시시각각 태풍 흰남노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긴장 늦추지 않고 상황을 좀 예의주시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태풍의 중심이 거제에 상륙한 새벽 5시.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상황과 유사하다는 설명에 남해안 만조 시간과 겹치니 해일로 인한 주민 안전에 주의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침 7시 반에도 실시간 영상으로 울산과 포항 등 피해 지역을 구석구석 살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기동 타격대 보트까지 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는 하여튼 정비 풀로 다 동원하고 이어 민방위복 차림으로 지하 1층 구내식당에서 취임 후 처음 아침 식사를 했고 기자실도 깜짝 방문해 철야 비상근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괴물 태풍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작은 태풍들을 먹어가면서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전 대비를 우리가 잘 하면은 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고 오늘 내일은 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흰남노가 잦아든 뒤엔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명절을 맞도록 지원에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신속한 복구의 시간이라면서 피해 주민에 대한 실효적 지원 방안 마련에 주력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에서 열려던 국무회의는 하루 미뤄 태풍 피해 상황 점검을 주제로 용산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당연하고 나아가 추석 밥상 민심에 작은 논란도 올라선 안 된다는 게 대통령실 기류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민감한 정치 현안에는 선을 긋고 묵묵히 민생 행보를 하면서 국정 운영 안정감을 찾는 데 매진할 계획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포항 수해 현장을 찾아서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열심히 좀 해주시고 우선 이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요구도 하고 잘 이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하루빨리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좀 신속하게 민생 회복을 위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도 바로 정부에다가 요청을 또 하겠습니다. 특별 요구서 지급도 빨리 하도록 그렇게 바로 장관에게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태풍 흰남노로 큰 수해를 입은 경상북도 포항을 방문합니다. 오늘 이 대표는 어제 400mm가 넘는 폭우로 침수된 포항 대송면 일대를 둘러보고 수해 지역 주민을 만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구제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하고 오늘쯤 최종 후보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인사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은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면서 위원장직을 고사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 전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선수별로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초선, 재선, 중진 의원들 모두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새 위원장 선임을 일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일임했어요. 네, 그 새 비대위원장 인선은 원대표가 갖고 있는 권한이니까 권성동 대표에게 일임하자,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쯤 3명으로 압축한 새 비대위원장 후보 가운데 1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의원들한테 일임을 받았으니까 연락을 해서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지금 몇 분 정도로 압축이 되셨나요? 한 3분 정도 되는데 네. 접촉해서 내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쯤에. 당내에서는 중진 의원들의 이름이 꾸준히 거론되는데 일단은 외부 인사에 무게가 실립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도 가깝고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출신 4선의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도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외에서 그 박주선 의장님 그 이름 거론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 안 나왔나요? 그분도 이제 원오브 댐이죠. 새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했던 주호영 전 위원장은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스스로 위원장직을 고사했습니다. 당으로부터 다시 비대위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이유로 제가 맡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좋다는 취지에서 훨씬 더 좋은 분을 모시도록 당에 건의를 드렸고, 정무적 판단은 물론 주호영 전 위원장이 또 당을 이끌 경우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낸 가처분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원내 다 하는데 이제 원내에서 원내대표 나가실 분들, 당대표 나가실 분들, 그리고 비대위인보다는 비대위는 좀 반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국민의힘은 추석 전 새 비대위를 띄워 당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가장 큰 변수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새 비대위가 꾸려지자마자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인데 다시 인용된다면 집권 여당의 내홍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출하며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꼬투리 잡기식 수사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초법적 행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의 출석 요구 시각을 2시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가지 않을 거라고 알렸습니다. 이 대표가 앞서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반박 답변을 자세히 적어 중앙지검에 제출했다면서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소환을 통보했다는 검찰은 이젠 나갈 일이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되어 출석하지 않습니다. 소환 통보일에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도 수사받는 야당 대표 모습을 연출하려는 정치쇼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에 불출석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진실의 힘이 두려운지 방탄 참호까지 팠다. 방탄의 의지에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존재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본인을 성역이나 치해 복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에 더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자며 민주당이 특검법 카드로 역공 고삐를 죄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 수사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물타기라고 반박하는 등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박차를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검을 이재명 대표 부부 수사에 대한 물타기 정치 공세로 악용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사법 이슈가 일진일퇴의 정치 공세로 확산하면서 정기국회 협치를 외쳤던 여야의 다짐도 불과 닷새 만에 퇴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해온 교수 학술단체가 김 여사의 논문 4편이 모두 표절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사립대학 교수의 연합회와 전국교수노조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1편과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에서 광범위한 표절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김 여사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구현상 숙명여대 교수 논문을 40문장이나 표절했고 학술지 게재 논문들 역시 신문기사와 다른 논문을 그대로 베껴 연구윤리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사학위 논문의 점집 사이트나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와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 내용까지 출처 표기 없이 가져다 썼다며 상식 밖의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해 학생들을 가르친 건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 시각 6일 미국 정부, 의회 측과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관계자를 잇따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피해 문제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안 본부장은 현지 시각 7일 오전에는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와 이번 사태 이후 첫 강력급 회동을 갖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4거래일 연속해서 오르며 1,370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3원 오른 달러당 1,371.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융위기인 2009년 4월 이후 1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달러 가치가 상승해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대형마트에 가면 배추나 물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올여름 폭염과 호우 또 태풍이 이어지면서 작황은 안 좋고 출하는 늦어져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를 제대로 담글 수 있을지 걱정되는 수준입니다.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채소 코너. 배추 판매대에 쌈용 맛배추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김장용 배추는 아침 일찍 동났습니다. 그나마 무는 물량이 남아있지만 상태가 썩 좋지 않습니다. 무가 좋지가 않아요. 아,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네. 저 김장하셔야 되는데 좀 비용이 많이 드시겠네요? 예, 많이 드세요. 아예 김장을 포기할까 고민하는 주부도 나올 정도입니다. 많이 양도해야 되는데 소량으로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조금씩 사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노지에서 수확하는 대표 작물인 배추나 무는 비가 오면 품질이 크게 떨어져 출하를 제때 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폭염과 호우로 산지 작업이 지연돼 물량 출하가 늦어지면서 재고가 부족해진 겁니다. 게다가 태풍까지 불어닥쳐 설상가상입니다. 태풍에 무와 배추 뿌리가 흔들려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업계는 이번 태풍으로 김장 관련 농산물의 출하와 공급, 가격 등에 문제가 예상된다며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배추의 경우 최근 폭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이제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아서 산지로부터 원물 매입 후 매장에서 포장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이제 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풍 이후에 날씨가 관건이지만 추석 명절 이후 김장철까지 배추 수급 안정이 어려울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2,2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14,000여 명, 일주 전보다는 18,000여 명 줄었는데 화요일 기준 중간 집계치가 10만 명대 아래로 떨어진 건 6주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일부 진단 검사가 어려웠을 가능성에도 재유행 자체는 감소세를 이어갈 거로 봤습니다.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을 하던 학교가 정상 등교로 복귀하면서 학교 폭력이 크게 늘어난 거로 나타났습니다. 언어 폭력이 가장 많았지만 신체 폭력은 조사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친구 사이의 갈등 조절 능력을 배울 기회가 적었기 때문인데요.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폭력은 가해자에겐 한낱 장난으로 치부되곤 하지만 피해자는 평생 악몽 같은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을 하고 넘어뜨리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같이 온 애들이 저를 포박하고. 피해자인 저희 아들은 세상을 떠났고 저를 포함한 가족들은 직장을 쉬고 정신과를 다니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를 전수조사했더니 1.7%인 5만 4천 명이 피해를 봤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원격 수업으로 0.9%까지 떨어졌다가 2배 가까이 상승한 겁니다.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입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8%, 중학교 0.9%, 고등학교 0.3%로 모든 학교급에서 지난해보다 피해가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뒤를 이었습니다. 등교를 못한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면 집단 따돌림이나 사이버 폭력은 줄었지만 신체폭력 비율은 14.6%로 2013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이 가지는 압박감을 스스로 조절하고 친구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율하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편하게 있다가 다시 또 이제 부딪히게 되면은 숨돌렸던 것들이 다시 압박이 커지면서 이렇게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폭력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 폭력은 주로 같은 반 친구로부터 쉬는 시간 교실에서 발생했고 폭행 이유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사회성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강화하고 가해 기록을 졸업 후 2년까지 학생부에 남기도록 시행 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전화 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다양화되면서 가짜 구속영장을 SNS로 보내 피해자를 속이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 연락을 받으면 덜컥 겁부터 먹는다는 사실을 악용한 건데요. 이러다 보니 관련 피해도 지난해보다 20% 넘게 급증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은행 자동화기기 코너 앞입니다. 중년 여성이 은행 밖으로 나오더니 곧장 휴대전화를 꺼내듭니다. 어딘가로 전화를 걸면서 계속 은행 쪽을 주시하는 여성. 몇 분 뒤 도착한 경찰이 은행 안으로 들어가고 이윽고 손에 배낭을 든 남성이 연행돼 나옵니다. 여성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인출책이자 송금책인 47살 남성 A씨를 검거하는 장면입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서 가로챈 3억여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만든 대포 통장으로 보내려다 붙잡혔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4명인데 이들이 속절없이 속은 건 가짜 구속영장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낸 영장입니다. 피해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및 자금 은닉 등 혐의로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낸 것 자체가 황당한 일입니다. 구속영장 집행 절차를 모르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수사관이 직접 가서 집행을 합니다. 웹이나 휴대폰, 문자 또는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가짜 구속영장에 속아 현직 의사가 41억 원을 사기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 가운데 기관을 사칭한 경우가 3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넘게 급증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고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서류 진위를 알려주는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실제 있을 법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문자나 SNS로 공문서를 보낸다거나 자산검사 등을 이유로 돈을 보내려고 요구하면 무조건 사기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무조건 당황부터 하지 말고 제3자의 전화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지난주 궤적 수정까지 성공하면서 달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누리 성공을 위해 지난 7년 동안 밤낮 없이 노력했던 연구원들의 5개월치의 연구 수당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5일 발사에 성공한 대한민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지난 2일에는 전체 비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2차 궤적 수정 기동도 성공했습니다. 2016년부터 7년여 동안 밤낮 없이 다누리 개발에 매달린 연구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런데 다누리를 개발한 핵심 연구자들이 5개월분의 연구 수당 약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 의원은 해당 기간인 2019년 상반기는 다누리의 설계 변경 논쟁이 진행됐던 기간이었던 만큼 연구 수당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설계 변경 논쟁은 사업 성공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그 기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연구를 이어갔다며 지난 2020년 4월 출연년 사상 최초로 연구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에 걸친 1심 재판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연구수당도 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2021년 4월 14일 약 1년여가 지나서 대전지방법원은 미지급된 연구수당 약 1억 원을 모두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연구원들 역시 사건 종결을 기대했지만 항 의원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항소였습니다. 항 의원은 대형 로펌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해 2년 넘게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항 의원 내부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늦어도 다누리가 달에 도착하는 12월 31일 전에는 항소를 취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항 의원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원고들은 또 젊은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총액 인건비 상한액을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으나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부는 누리호와 다누리 사업에 참여한 450명의 연구원에게 42억 원 규모의 특별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사실 열악한 처우의 한 단면인 거거든요. 무슨 상여금 같은 그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처우 개선을 해달라. 오는 12월 다누리는 달에 도착하지만 달 탐사 사업은 공식 종료됩니다. 대한민국 우주 탐사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현장 연구자들이 지치지 않고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막은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역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증 뇌병변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지자체의 방침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 군수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 파악에 나서라고 권고했습니다. 세월호 단체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실망을 표하면서 국가에 성역 없는 추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3년 6개월 동안 이어온 사참위 활동 종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단체는 사참위가 발표한 종합보고서를 보면 참사 당일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핵심 이유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고 침몰 원인에 대해서도 결론 내리지 못했다며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 임명 요구권과 청문회 개최 등 사참위가 주어진 권한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태풍이 물러가고 오늘은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가을답게 일교차도 1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예년 수준을 밑돌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8도, 대구가 29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도 높게 치솟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1도, 대전은 16도, 울산은 16.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대전도 28도, 광주와 대구는 2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도 맑고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실종됐던 주민 9명이 구조됐습니다. 기적적으로 생존한 2명은 천장에 설치된 배관에 매달린 채 13시간 넘게 사투를 벌였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지금까지 1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주택 8천여 채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복구하겠다고 밝히고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태풍 피해 상황과 대책을 긴급 점검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새 비대위원장 최종 후보를 발표합니다. 유력하게 거론됐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고사하면서 외부 인사인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경북 포항을 찾아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만나 피해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검찰 소환에는 응하지 않고 서면 답변을 제출한 이 대표를 향해서 국민의힘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초법적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기 위한 포탄과 로켓 구매를 북한에 요청한 사실이 미국 국방부를 통해 공식 확인됐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거라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플루엔자, 독감 환자는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달 하순부터 어린이와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태풍 흰남노로 침수된 경북 포항시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실종된 주민 8명이 구조됐습니다. 이 가운데 39살 남성과 51살 여성은 사고 13시간여 만에 극적으로 생존해 돌아왔지만 6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또 바로 옆 오천읍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도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실종자들이 지하주차장에 내려갈 때까지만 해도 물이 아파트까지 흘러들어오지 않았다는 게 목격자들의 증언인데요. 바로 옆 하천이 갑자기 범람해 지하주차장에 물이 찾아 빠져나오려던 차량이 뒤엉키면서 대피 시간을 놓친 거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흙탕물이 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분명 길이 있던 자리지만 원래부터 강이었던 것 마냥 빠르게 물이 흘러 지나갑니다. 바로 옆 도로는 세찬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풍 흰남노 영향으로 포항 오천읍을 흐르는 하천 냉천이 범람하면서 주변이 물바다로 변한 겁니다. 하천에서 넘친 물은 바로 옆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흘러 들어갔고 차를 빼려던 실종자들은 미처 피할 틈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방송을 듣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던 실종자들은 차량이 뒤엉켜 대피 시간을 놓치자 차를 버리고 탈출하려다 거센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방송할 때만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급작스럽게 물이 들어찼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때는 우리 지하주차장이 배수펌프도 잘 돼 있고 모래사랑도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침수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한 거예요. 포항 전역에 시간당 100mm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구조인력이 제때 출동하지 못한 것도 피해가 커진 원인입니다. 남구 전역에 기록적인 폭우로 출동로가 차단되었으며 동시다발적인 인명구조 활동으로
가용 인력이 부족해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구도상 큰 비에 취약한 지하 주차장에 미리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등 노력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경찰은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사고 원인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실종자 수색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가수와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벌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와 주민 등을 상대로 탐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한반도를 떠나면서 경북 포항 지역에 큰 피해를 안겼습니다. 중학교 뒤편 야산이 무너지는 아찔한 순간이 있었는가 하면 전통시장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절벽처럼 깎인 야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일순간 다량의 흙이 폭포같이 무너져 내리고 건물 주차장은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태풍이 뿌린 폭우에 중학교 뒤편 야산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학교 뒤편 산사태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흙과 나무가 뒤엉켜 있고 이 차량은 토사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른 아침 산사태 소식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엄청나다고 봐야죠. 이 건물 쓰고 여기 주차장에 놨거든. 주차장인데 주차장이 다 무너졌거든. 전혀 상상도 못했죠. 황토색물이 시장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성인 남성 허벅지 높이까지 차오른 물로 걸음을 떼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추석 대목 전 물벼락에 울상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또 명절 보기 위해 갖고 준비해놨는 걸 또 다 이렇게 물에 다 떠갖고 있고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서민이고 없는 사람이에요. 인근 장성시장과 장성, 빗물펌프장 등도 비슷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포항에만 2천억 원 상당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포항시는 민간단체와 군부대 지원을 받아 조속한 복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간 경남에는 곳곳에 상처가 남았습니다. 다행히 우려했던 해일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외장재가 무너지고 또 300년이 넘은 마을 보호수도 처참히 부러졌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남노가 관통한 경남 창원. 바람에 날리는 질서 유지선 뒤로 하얀 잔해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도로 건너편 상가 유리창도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마산항 주변의 한 숙박업소입니다. 밤사이 강풍에 건물 외장재가 무너져 내리면서 도로 한복판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무너질 당시 근처에 사람이 없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제 내다본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6시나 돼서 나와본다고 바깥에 어떤 모습을 본다고 이렇게 보는데 유리가 깨져가 있고 앞에 이리 되어 있더라고요. 경남 남해에서는 거목 밑동이 처참하게 뜯겨 나갔습니다. 바다가 인접한 숲에서 바람을 막아주던 높이 19m, 둘레 6m 크기 마을 보호수였습니다. 무려 370년간 몸집을 키운 느티나무도 돌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한국전력 남해변전소는 침수됐습니다. 주요 설비가 물에 완전히 잠기진 않아 남해군 전체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태풍 상륙 직전 모래주머니를 만드느라 온종일 사투를 벌였던 마산항 인근 주민들. 태풍 상륙 시간과 만조가 겹쳐 매미때의 해일 피해가 반복된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태풍 대비해가지고 모래주머니 쌓을까 그럼. 내일 지금 만조 때문에 걱정이십니까? 예, 만조 때문에 모래주머니 쌓아가지고 일단 침수 좀 방지하려고. 물막이 벽까지 준비해 철저히 대비했는데 다행히 해수면이 예상보다 높아지지 않아 해일 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경북 경주 양동마을의 담장이 무너지는 등 문화재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문화재청은 어제 오후 4시 현재 흰남노로 피해를 본 문화재를 14건으로 집계했습니다. 경주 양동마을에서는 양졸정의 우측 담장이 파손되고 가옥들 일부가 침수됐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경주 동천동 굴불사지의 석조 사면 불상도 주변에서 흙더미가 쏟아지며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신라시대 왕성인 경주 월성은 남쪽 성벽 경사면 일부가 유실됐습니다. 네, 피해는 남부지방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태풍의 중심부가 직접 지나지 않은 충청과 강원도 곳곳을 비바람이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과수원에서 수확을 앞둔 과일들이 강풍에 우수수 떨어졌고 집과 농경지가 흙탕물에 잠기는 등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떨어진 사과가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조금 옆으로 자리를 옮겨보니 종이에 쌓인 배들도 같은 처지입니다. 이곳 농장에 있던 사과와 배 중 30% 가까이가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농장 주인은 수확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찾아온 태풍이 야속합니다. 약간 파는 지가 9월 20일에 수확을 하고 저장도 홍로는 그 전에 다 딸라고 했었어요. 산비탈에서 쏟아진 흙탕물이 마당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겨우 물을 빼냈지만 마당에는 여전히 진흙이 잔뜩입니다. 하수도를 토사가 메꿔서 역류하는 바람에 인근 주택이 침수가 됐습니다. 또다시 비가 오면은 또 이런 현상이 또 오지 않을까. 농경지와 도로, 주차장 등에도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상습 침수구역 주민들 60여 명은 마을회관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2층 밑에까지 물이 올라왔었는데 그보다 세면은 얼마나 대단할 거냐 이런 걱정이 돼가지고 많이 걱정을 했지. 태풍을 피해 항구에 정박한 6톤급 어선이 강풍에 뒤집혔는가 하면 4톤급 어선 한 척도 비바람에 유실됐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어난 계곡물에 60대 여성이 고립됐다가 출동한 119 구조대가 설치한 로프를 타고 무사히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벽이 무너지고 나무가 쓰러졌다는 등의 비바람 피해 신고가 수백 건 접수되는 등 태풍 흰남노는 충청과 강원 곳곳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대통령실이 최근 행정요원을 포함해 행정관급 이하 실무진 20여 명에게 추가 사직을 권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그제와 어제 사이 20여 명이 사직 서류에 서명한 거로 안다면서 이전에 나간 사람들까지 모두 합하면 50여 명에 이를 거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직하는 실무자들 대부분 정치권 출신의 이른바 어공이라면서 의원실에서 온 보좌관들보다는 시민단체나 외부 기관 출신으로 대선 캠프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등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는 주택수 제외 특례가 포함됐습니다. 또 만 60세 이상으로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해온 교수 학술단체가 김 여사 논문 4편에서 모두 심각한 표절이 확인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증단은 논문들이 표절에 해당하는 건 물론 사주팔자 블로그와 같이 근거 없는 내용까지도 그대로 베낀 게 확인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4개 교수 학술단체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 소속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이 표절도 연구 부정도 아니란 국민대학교 재조사 결론을 반박하며 직접 실시한 검증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증 대상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1편과 학술지 게재 논문 3편 등 모두 4편. 김 여사가 자신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숙명여대 구현상 교수를 비롯해 서울대 우희종 교수 등 모두 16명이 검증에 참여했고 과학기술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가장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건 김 여사가 지난 2007년 국민대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검증단은 표절 의혹이 불거진 구현상 교수 논문과 무려 40문장이 똑같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에 대해서도 모두 표절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논문을 검증한 결과 내용과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표절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검증단은 논문의 질적인 수준도 문제 삼았습니다. 점집 홈페이지나 사주팔자 블로그 글까지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은 게 확인됐던 겁니다. 실제로 검증단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찾아낸 한 사주팔자 블로그입니다. 사주의 정의라는 제목의 글은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각각의 가지고 있는 운이 다르다고 한다고 시작합니다.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논문 29페이지와 첫 문장부터 대부분 일치합니다. 검증단은 이처럼 검증 안 된 자료들까지 출처 표기 없이 쓴 부분이 140여 곳에 달한다면서 심지어 문법적인 오류까지 그대로 베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명 철학원 점집 궁합 전복이 그 홈페이지를 그대로 베꼈고 전체 141쪽 중 제대로 출처를 표시한 쪽수는 8쪽에 불과합니다. 논란은 숙명여대 석사 논문으로도 번졌습니다. 재학생들까지 직접 나서 반년이 다 되도록 본조사에 들어가지 않는 학교 측에 신속한 논문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제 대학은 학문의 장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실망스러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심사를 촉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범학계 검증단은 대학 측과 교육부가 책임 있는 조치에 들어갈 때까지 관련 활동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3건이 표절이라는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한 교수단체들에 대해서 학술단체가 아닌 정치단체라며 국민 기만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들 검증단은 학계를 대표해 학술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정치단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수석 대변인은 검증단에 한국사립대학 교수회 연합회를 주축으로 민주평등 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단체의 전현직 임원들은 지난 3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가운데 검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어제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일대 공보 업무를 담당했던 경기도청 팀장급 공무원의 사무실 등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여름 재유행이 뚜렷한 감소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다음 유행은 오는 12월에서 내년 3월 사이 또 위력은 덜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임수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브리핑에서 여름철 재유행이 다소 큰 폭으로 왔기 때문에 가을, 겨울보다는 좀 더 늦은 시기에 다음 유행이 올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이미 면역을 얻었고 전체 백신 접종률도 높아 다음 유행 규모나 감염자의 중증화율, 치명률은 이번 재유행보다 심각하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인플루엔자, 독감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올해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이 높다며 이달 하순부터 어린이와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조금 수그러드는가 했더니 계절 독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독감 의심 환자 수는 8월 첫 주 3.3명이던 것이 둘째 주 3.7명, 셋째 주 4.2명, 넷째 주 4.3명으로 3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계절 독감은 주로 가을, 겨울에 유행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유행이 없었습니다. 재작년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로 대면 활동이 줄었던 영향입니다.
두 해를 건너뛴 만큼 올해는 계절 독감이 유행할 것이라는 게 방역 당국의 예측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 남반구에서도 일찍 독감이 유행한 만큼 우리나라도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빠른 유행이 예상됩니다. 2년 동안 인플루엔자의 유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 집단에서의 면역 수준이 좀 낮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의 가능성이 계절 독감의 증세는 열과 인후통, 기침 등 코로나19와 비슷합니다. 병원 진료받고 처방 약 먹으면 대부분 해결되지만 악화를 피하려면 역시 예방 접종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달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어린이와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시작합니다. 오는 21일 만 13세 이하 어린이 중 2회 접종자를 시작으로 다음 달 5일 1회 접종 어린이와 임신부의 무료 접종이 진행됩니다. 또 다음 달 12일에 75세 이상, 17일 70세 이상, 20일 65세 이상 등 고령자도 나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고령자, 만성 기저질환자, 면역 저하 환자, 영유아, 임신부의 경우는 독감에 걸렸을 때 폐렴이라든지 중증 질환, 또 기저질환의 악화로 사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을 같은 날 함께 맞아도 문제없다면서 예방 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을 염두에 둔 계절 독감 대응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법무부가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론스타 사건 판정문 요약본을 공개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주가 조작 사건을 이른바 먹튀보다 더한 속튀, 속이고 튄 거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가 당시 외환은행 매각 심사를 보류한 건 악의적인 권한 행사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송 제기 10년 만에 나온 론스타의 국제투자 분쟁 결론은 우리 정부의 2,900억 원대 배상 책임이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면서도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 탓도 있다고 봤습니다. 론스타의 형사적 잘못이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서 청구 금액 대비 약 4.6%가 인용된 것입니다. 법무부가 판정문을 받은 지 엿새 만에 21쪽 분량의 요약본을 공개했습니다. 요지서를 보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을 먹튀보다 더한 속튀, 그러니까 속이고 튀었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론스타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게 매각 가격 인하에 영향을 줬단 겁니다. 승인 심사가 늦어진 데 우리 정부의 부적절한 목적이 있었는지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판정부 다수 의견은 우리 금융당국이 가격 하락을 이뤄낼 때까지 승인 심사를 보류하고 지켜본 건 자의적이고 악의적인 권한 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금융위원장에게 가격 인하를 압박한 점 등을 언급하며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정책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반면 소수는 오직 정황일 뿐이고 직접 증거가 없는데 국가의 책임을 넘길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금융위나 하나금융 관계자 증언을 봐도 가격 인하 압력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론스타는 주가 조작 사건에 우리 정부는 공평 공정 대우 의무 위반에 똑같이 책임질 몫이 있다는 게 판정부 결론입니다.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판정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 세종청사에서 예정됐던 국무회의가 하루 미뤄져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립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10시 윤 대통령 주재로 태풍 피해 상황 긴급 점검 국무회의가 열린다고 공지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태풍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검토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적 개편과 함께 조직 운영 방향을 발표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오후 2시
김대기 비서실장이 인적 개편 내용을 발표하고 배경 설명을 한 뒤 이어서 이관섭 정책기획수석이 추가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김 실장은 인적 개편의 취지와 기준, 원칙을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조직 운영을 해나갈지 설명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 비대위원장 후보자를 발표합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어제 선수별 의원 간담회를 마친 뒤 의원들로부터 인선 권한을 일임받았다며 비대위원장 후보군과 접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물망에 오른 후보가 3명 정도라고 설명했는데 논의를 거쳐 최종 낙점된 후보자가 오늘 공개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태풍 흰남노로 큰 수해를 입은 경상북도 포항을 방문합니다. 오늘 이 대표는 어제 400mm 넘는 폭우로 침수된 포항 대송면 일대를 둘러보고 수해 지역 주민을 만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구제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전략 도발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오늘 도쿄에서 만나 대북 대응 방안을 조율합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오늘 오후 도쿄의 일본 외무성에서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한미일 3국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를 오늘 개최합니다. 회의에서 사회주의 농촌발전법과 원림녹화법 채택 관련 문제, 조직 문제 등을 토의한다고 예고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 건설 강령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국무위원회와 내각 구성원 교체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만원권을 30억 원이 넘게 실은 운반 수레들이 차례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한가위를 앞두고 한국은행이 새 돈을 찍어 공급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명절에 현금들 인출들을 많이 하세요. 친지 방문도 해야 되고 용돈도 좀 드려야 되고 뭐 재래시장 가서 또 물건도 사야 되고 현금이 쓸 때가 많기 때문에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현금 인출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은행이 발권기관으로서 주된 책무가 이제 원활한 시중 화폐 공급, 화폐 수요에 부합하는 화폐 공급인데요. 시중은들이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순으로 발행된 규모가 이제 한 5조 원 내외 정도 통상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도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80년, 90년대까지만 해도 뭐 신용카드라든지 가족 페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었으니까요. 지금이랑 또 다르게 또 뭐 경제 규모라든지 소득 수준이 또 지금보다는 좀 작았던 때이니까요. 그래서 뭐 연대별로 보면은 명절 때 명절 자금으로 수요 나가는 양을 보면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추석 때 같은 경우에는 4조 원에서 5조 원 내외 이 정도 수준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팔레트에 실려 있는 금액 5만 원짜리 같은 250이고요. 5조 원 내외 나가는 자금에 비하면 크게 일부인 거죠. 그럼 나를 하루 잡아가지고 이렇게 촬영하시는 거죠. 그게 거의 뭐 한 여러 번 반복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기 위한 무기 구매를 북한에 요청한 사실이 미국 국방부를 통해 공식 확인됐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까지 손을 벌린 건 전쟁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걸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가 북한을 접촉해 무기 구매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에 사용하기 위한 포탄과 로켓 수백만 발을 북한에서 구매하고 있다는 미 정보당국발 보도를 인정한 겁니다. Yes, we do have indications that Russia has approached North Korea to request ammunition. 미 국방부는 러시아가 북한 무기를 찾을 정도면 우크라이나 전황이 녹록지 않은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의 탄약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장기전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So the fact that they're reaching out to North Korea is a sign that they're having some challenges on the sustainment front. 하지만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 구매를 대가로 돈을 보냈는지 또 구매한 무기가 구체적으로 뭔지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테러 지원국이 되면 흑해에서의 식량 수출 합의를 깨는 등 더 통제 불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Jeopardize the Black Sea port deal that has already led to over 1 million tons of Ukrainian food exports. We do not think this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go or the strongest path forward. 하지만 일각에서는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유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러시아 상품 교역까지 막히면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현지 시각 6일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 속에 포격 피해가 잇따랐던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주변에 보호구역을 설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AEA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포리자 원전 사찰단이 지난 2일부터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원전 시설의 물리적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직원의 안전을 도모하려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담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보고서에서 원전 주변에 보호구역을 설정하려면 당사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보수당 대표가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새 총리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한 영국을 부흥시키기 위해 트러스 총리는 역경에 맞서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왕을 아련하고 총리에 공식 임명된 트러스 신임 총리가 다운인가 싶던지 총리 관저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관례에 따라 관저 앞에서 취임 후 첫 연설에 나선 트러스 총리는 영국을 둘러싼 역경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We now face severe global headwinds caused by Russia's appalling war in Ukraine and the aftermath of COVID. Now is the time to tackle the issues that are holding Britain back. 영국은 현재 파운드화 가치가 37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데다 에너지 가격 등 각종 물가가 급등하고 공공부문의 연쇄 파업 등 총체적 경제 난국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트러스 총리는 이런 경제 문제를 감세와 개혁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I will get Britain working again. I have a bold plan to grow the economy through tax cuts and reform. 특히 긴급한 에너지 위기를 직접 해결할 것이라면서 에너지 요금 문제와 미래 에너지 공급원 확보에 관한 조치를 이번 주에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맹들과 함께 세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임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임 연설에서 트러스 총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처 전 총리를 롤모델로 삼아 정치를 해온 트러스 총리가 제2의 철의 여인으로 영국을 부흥시킬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프로야구 정규리그 1, 2위 팀이 맞붙은 잠실 경기에서 1위 SSG가 7연승을 달리던 LG를 꺾고 두 팀의 승차를 5게임 차로 벌렸습니다. SSG 선발 김광현은 말로 홈런을 맞으면서 흔들렸지만 6이닝 4실점으로 시즌 11승째를 올렸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로 관심을 모은 두 팀의 경기는 홈런 공방 속에 펼쳐졌습니다. SSG가 먼저 홈런 2개를 가동했습니다. 2회 한유섬이, 3회엔 최지훈이 잇따라 투런 홈런을 쏘아 올리면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7연승을 달려온 상승세의 LG도 호락호락 그대로 물러서진 않았습니다. 5대0으로 뒤진 4회 오지환이 SSG 선발 김광현으로부터 말로 홈런을 쳐내면서 한 점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불안한 리드를 지키던 SSG는 그러나 6회 이재현의 3점 홈런으로 달아난 뒤 LG의 추격을 2점 차로 따돌리고
두 팀의 승차를 5게임으로 벌렸습니다. 타격 코치님들께서 많은 조언해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고요. 좀 가볍게 치자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멀리 가서 또 팀 승리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6이닝 동안 4실점한 김광현은 1점대 평균 자책점이 2점대로 치솟았지만 3년 2개월 만에 LG전에서 승리하면서 시즌 11승째를 기록했습니다. 롯데는 양현종이 왼손 투수 최초로 8시즌 연속 150이닝 투구를 기록한 기아를 눌렀고, 삼성은 이정우가 데뷔 6시즌 만에 첫 20홈런을 달성한 키움을 대파했습니다. KT는 장성우의 9회 말 끝내기 3점포로 한화의 역전승을 거두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서울에서 열리며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미술 장터가 됐던 프리즈와 키아프 행사가 모두 폐막했습니다. 국내 최대 아트페어인 키아프 서울은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기대에는 못 미치는 실적을 거두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한국화랑협회는 지난 2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키아프 방문객이 7만 명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Shattered at dawn, so far for so long, feeling newly baptized, thinking 한 차례 태풍이 지난 뒤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당분간은 비 소식 없이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도 높게 치솟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1도, 대구는 16.1도, 울산은 16.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다소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와 광주도 29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